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를 뽑는 두 번째 전국 순회 전당대회가 제주에서 열렸는데요. 제주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70% 넘는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하며 대세론을 이어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길을 따라 4.3 해결에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강훈식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수도권 중심 사고가 아닌 지역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며 두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강훈식은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주의 입장에서 김포공항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수도권에 갇히면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수도권과 호남만의 기반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정권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까?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지방선거 패배 원인이라고 지목받고 있는 개항을 셀프 공천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요구합니다. 어제 공개된 제주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0.48%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후보는 첫날 강원, 대구, 경북 지역 투표에 이어 제주에서도 큰 표차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22.49%로 2위, 강훈식 후보는 7.03%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는 권리당원 투표 40%와 전국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오는 28일 결정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은 당내 운영을 혁신하고 차세대 청년 정치인을 발굴해 탄탄한 도당을 만들겠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기획단을 조기에 구성하고 총선 승리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도당 위원장은 당원 당규에 따라 오는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까지 민주당 제주도당을 이끌게 됩니다. 김희연 정무부지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또 다소 주춤해진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학생들의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제주도 교육청이 학사 운영 방안도 발표합니다. 주간 이슈 권혁태 기자입니다. 행정시장과 더불어 정무부지사에 지명된 김희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는 대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달 25일쯤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 재확산 속에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방역 지침을 포함한 새학기 운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입학 연령 만 5세 조정안과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안 등 현안에 대해 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제27회 제주국제관악제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공식 개막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제주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세계 최정상 브라스 밴드인 영국의 코리 밴드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하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관악제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해외 4개 관악팀 160명이 참가해 공연을 펼칩니다. 제주 4.3을 소재로 한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의 서울 공연을 위한 제작 발표회가 오는 10일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제작 발표회는 다음 달 4일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국내외 평론가와 언론, 문화예술 관계자를 상대로 기획 의도와
제작 과정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에서는 그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828명이 발생했고 휴일인 어제도 오후 5시 기준 1,0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3명이며 90대와 70대 기저질환 확진자 2명이 사망해 제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94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1,706명이고 백신 접종률은 3차가 64.9%이며 4차는 11.4%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유일한 고래바다 여행선이 연일 만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를 사랑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정인곤 기자입니다. 수백 마리 돌고래떼가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이동과 사냥, 심지어 숨쉬기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진 참돌고래떼입니다. 지난 주말 고래바다 여행선이 오전과 오후 2차례 출항해서 모두 돌고래떼를 발견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 선착장, 평일에도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배에 올라타서는 서둘러 고래가 잘 보일 만한 곳에 각자 자리를 잡습니다. 평일이지만 고래바다 여행선에는 보시는 것처럼 고래떼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올해는 운행을 시작한 지 넉 달도 안 돼 누적 승객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데다 최근에 고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자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고래가 정말 보고 싶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미리 예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유람선도 훨씬 크고 사람들도 많아서 돌고래 발견율은 평소 10에서 20% 정도지만 수온이 올라가는 8월에는 발견율이 50%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고래를 발견하지 못해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승객에게는 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 할인권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고래 생겼는지도 궁금했는데 못 봐서 많이 불쌍해요.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울산 앞바다를 운행하는 다른 선박으로부터 돌고래 위치 정보를 받는 등 관광객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휴가철인 요즘 하천과 계곡이 비양심 캠핑족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명 캠핑족, 차박족들의 명소를 가봤더니 불피운 흔적과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가득했습니다. MBC 충북 이채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동의 한 계곡. 주말마다 수백 명의 피서객들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쓰레기 수거반을 따라가 봤습니다. 정식 캠핑장이 아니다 보니 취사나 야영이 안 되는데 각종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해요? 하죠. 하는데 문화인으로서 제 자리를 지켜주면 좋겠어요. 심지어 용변을 보고 큰 돌로 덮어놓고 쓰레기를 아예 풀숲에 감춰놓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눈에 띄어 치우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런 거는. 네. 일일이 다 뒤져서. 네네. 근처에선 이미 식사가 진행 중입니다. 깨끗하게 치워놓을게요. 아침에 아가 이제 밥만 할 때 먹고 가려고. 계곡 물길 따라 더 내려가 봤습니다. 여기서도 취사도구 잔뜩 펼쳐놓고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로 옆 컨테이너 안은 이미 쓰레기장입니다. 주변 나무도 성할 날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 너도 나도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캠핑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려진 케이블선을 가지고 빨랫줄을 만들고 이렇게 매트를 버려놓고 가는가 하면 텐트나 파라솔을 치기 위해서 나무 곳곳을 예리한 도구로 잘라낸 흔적도 보입니다. 자갈밭을 걷어내고 텐트를 친 흔적도 있습니다. 버리고 간 음식물 쓰레기가 뭘 먹고 갔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집에 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개울 물에다가 바로 그냥 라면 남는 거 버리고 설거지하고 드셨던 삼겹살을 그 불판을 여기에서 다 기름을 닦아내고 있어요.
바로 위 도로변에도 차박을 하며 불을 피운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현수막으로 경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여기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가. 사고가 빈도도 많습니다, 사고 빈도도. 그래서 캠핑과 차박 명소로 입소문난 또 다른 유원지. 3, 4 모임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백숙도 끓여 먹습니다. 전날 버려진 쓰레기가 한 트럭입니다. 야영이나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정해진 곳도 아니다 보니 단속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강제성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좀 그런 건 범하고도 단속을 못해요. 취재진이 다녀간 그 다음 날에도 쓰레기는 계속 버려졌습니다. 비양심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휴가철, 하천구와 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주말 동안 잠은 푹 주무셨나요?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는 3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젯밤 제주 서부 지역인 고산은 밤사이 28.6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8월 중 가장 더운 밤이었습니다. 8월 둘째 주는 지역별로 날씨 상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마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편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위성 모습 보시면 하얀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북쪽에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됐는데요. 상층의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다시 발달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부지방은 이번 주 후반까지 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반면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을 들면서 더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더운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오늘 제주 하늘은 맑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제주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 현재 기온 29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35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지역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덥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남해 서부 해상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중문 해수욕장은 이한류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서객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제주는 34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3다수 마스터스에서 지한솔이 한타차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한솔은 4라운드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하며 2위 최혜림을 한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3위는 10언더파를 친 박현경이, 4위는 8언더파를 친 유혜란이 차지했습니다. 제27회 제주국제관악제가 어제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제주 아트센터와 제주 해변 공연장 등 도내 곳곳에서 열흘간 진행됩니다. 올해 제주국제관악제에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해외 관악인 4개 팀 160명이 참가하는데 총 출연 규모는 2,600여 명에 이릅니다. 또 제17회 제주국제관악 콩쿠르도 함께 열려 1위 입상자들이 펼치는 음악회를 끝으로 관악제에 막이 내립니다. 제주를 찾은 태국인 관광객 가운데 일부가 또 행방을 감춰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 2일부터 나흘 동안 직항편으로 제주에 온 태국인 관광객 280명 가운데 55명이 여행 일정에서 이탈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제주와 방콕 노선의 부정기 항공편이 취항하면서 제주에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812명 가운데 60%가 입국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자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제주의 전자여행 허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제주도는 관광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 유보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신호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상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오는 9일자로 신임 제주본부장에 정일동 커뮤니케이션 국장을 내정했습니다. 정일동 신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은 지난 1995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본부장 비서실장과 커뮤니케이션 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 신임 본부장은 제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